잘 나가던 중견기업 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잘 나가던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명예퇴직 아니면 대기 발령. 25년입니다. 25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하루아침에 저를 지웠습니다. 최민석 54살입니다. 중견 제조기업 영업부장입니다. 입사 25년 차입니다. 실적은 탄탄했습니다. 거래처 인맥도 넓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민석 부장은 다음 임원 후보야. 민석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식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골프도 다녔습니다. 접대도 했습니다. 회사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출근,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응, 수고해. 실적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분기도 괜찮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민석 부장, 이번 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대표님.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미 제자리가 정리되고 있었다는 걸. 3개월 전이었습니다. 신임 상무가 부임했습니다. 박진우, 49살. 외부 영입 인사였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대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박 상무가 전체 영업을 총괄합니다. 민석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상무가 민석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무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악수가 마지막 온기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문서로만 보고했습니다. 메일로만 지시가 왔습니다.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문서화합니다. 구두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민석은 불편했습니다. 25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의 업무 일부가 차장 김현수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이거 제가 맡으라고 지시가 왔는데요. 뭐? 나도 실업 관리요.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나도 실업은 민석이 10년 넘게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상무님께 여쭤볼게. 민석은 박 상무를 찾아갔습니다. 상무님, 나도 실업은 제가 계속 맡을 수 있을까요? 박 상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님, 이제 조직이 커졌습니다. 업무를 분산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거래처랑 오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식 자리에 민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젊은 직원들끼리만 할 겁니다. 중요한 미팅에도 민석이 제외됐습니다. 차장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합니다. 뭐가? 부장님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민석은 웃었습니다. 괜한 걱정 마. 내가 25년을 일했는데. 하지만 진짜예요. 상무님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신대요. 민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갑자기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석의 과거 업무들이 점검됐습니다. 접대비 사용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 결제 절차.
모두 회사가 묵인하던 관행이었습니다. 민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됐습니다. 박상무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최 부장님 앉으세요. 네, 상무님. 최근 감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접대비 처리 방식이 불투명합니다. 계약서 일부도 절차가 미비합니다. 그건 전부 회사 관행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박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문제 삼자면 삼을 수 있습니다. 부장님도 아시죠? 민석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내 이정은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감사에서 내 업무가 지적됐어. 근데 그건 다들 하던 방식이었거든. 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25년 일했잖아. 응. 회사에선 오래된 사람이 제일 위험해. 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기존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해. 당신도 그 대상이 된 거야. 설마. 설마가 아니야. 현실이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인사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상무도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회사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민석은 긴장했습니다.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거나 대기 발령으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민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예퇴직이요? 대기 발령이요? 네.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실적도 괜찮았고 문제도 없었는데요. 박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조직 효율화입니다. 부장님 자리가 사실 필요 없는 구조예요. 필요 없는 구조요? 업무는 차장급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민석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25년을 일했습니다. 25년을요? 그래서 명예퇴직 조건을 좋게 드리는 겁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 주세요. 민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낫습니다. 민석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차장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현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알았습니다. 현수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말하지 않았구나. 회사를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틀 뒤 민석은 명예퇴직 서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25년이 끝나는 겁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사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가슴 설레며 이 회사에 왔습니다.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신입 열심히 해. 이 회사는 평생 직장이야. 민석은 믿었습니다. 평생 이 회사에서 일할 거라고. 그렇게 25년을 바쳤습니다. 민석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습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 거래처 사람들, 협력업체 사람들, 동료들. 민석은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거래처 김이사. 10년 전에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사람과 수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쌓았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이제 이 명함은 쓸모없습니다. 민석은 명함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 움큼, 또 한 움큼. 25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영업부 전체가 찍은 사진. 민석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버렸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껐습니다. 모니터가 꺼지면서 깜깜해졌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켰던 컴퓨터. 이제 다시는 켤 일이 없습니다. 민석은 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고해. 또 다른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하지만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알았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거라고. 그게 직장 생활의 룰이라고. 차장 현수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스를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25년치 인생이 작은 박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벽에 걸린 액자들을 봤습니다. 회사 연역, 수상 내역, 단체 사진들. 그중 몇 장에 민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퇴근하세요? 네, 퇴근합니다. 마지막 퇴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몰랐습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민석은 뒤돌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25년을 그 안에서 보냈습니다. 29살부터 54살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딸 생일을 놓친 적이 몇 번입니까? 아내와 약속을 어긴 적이 몇 번입니까?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하루아침에 저를 지웠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을 바쳤는데 성과는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25년은 그저 숫자였습니다. 회사에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화 내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퇴사 처리가 되면서
단톡방에서 자동으로 나가진 겁니다. 25년 동안 매일 확인하던 단톡방. 아침 인사, 업무 지시, 회식 공지.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민석은 없습니다.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 건물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아무도 민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박스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민석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정리했어. 정은은 민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4살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디서? 25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게 없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잘 나가던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임원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버렸습니다. 조용히,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명예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25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회사는 돌아갑니다. 저 없이도.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을 겁니다. 일주일이면 모두가 저를 잊을 겁니다. 한 달이면 제 이름도 기억 못할 겁니다. 그게 회사였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